국민의힘 대선판이 주말 새 요동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중도 하차했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어제 유 전 의원은 당이 제대로 된 반성 또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경선 불참 선언했고요. 전날에는 오 시장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누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 초반 판세는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경선 통과자인 빅4에는 현재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지사,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안정적으로 진입해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나머지 한 자를 두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이 탄핵 과정에서 거리에 탄핵 반대파라는 별명을 들었던 윤상현 의원도 뒤늦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의 또 고민거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자, 박은서 의원님,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경선판?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한덕수 추대론이 국민의힘 내에서 그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그 뭐랄까요, 경선의 무게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리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왜소하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여파로 오세훈 시장 이제 불출마 결단도 이루어진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경선 룰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탄핵 이후의 당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불출마를 택한 건데, 큰 틀에서 이제 뭐 악화가 야마를 구축한다 그럴까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체가 얼마나 있느냐, 이른바 이제 한덕수 출마설이라는 게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침묵하면서 원하는 건 추대인 것 같은데, 공당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경선을 시작했고, 그렇죠. 그 경선을 통해서 자체 후보가 선출되면 어쨌든 그 후보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정당의 운명입니다. 이를테면 그 후보로는 도저히 이제 대선이 성립이 안 되고 밖에 이제 이 외풍이 거세다, 그러면 모르겠죠. 근데 이제 과연 한덕수 총리로 그런 외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랄까 뜬구름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 그 한덕수 추대론을 얘기하는 뭐 5, 60명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하는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내 경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외부 후보를 띄워가지고 당내 모든 후보를 흔들게 하는 건 과연 이제 대선에 본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 대선이 아니라 대선 끝나고 당내 권력 지형 혹은 거기서 자기들의 입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냐,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행보가 아닐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도 전에 좀 김이 새는 듯한 모양새고, 모르겠습니다. 22일 날 지금 4명 후보로 1차 컷오프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1차 컷오프는 저는 인기 투표라고 봐요. 그 사이에 후보들의 비전, 정책 이런 걸 꼼꼼히 비교할 만한 그런 그 장도 별로 없고 여유도 없기 때문에 앞서 이제 세 분 얘기했던 거 더하기 나경원 의원 정도가 이제 결국에는 결선 가는 그림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오세훈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가 빠진 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이런 진영을 떠나서 혹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념을 떠나서 뭐 실용,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맹목적인 그런 충성이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른 그런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의 재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경선에 나올 만한 거의 유일한 후보였는데, 그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더더욱 국민의힘 경선이 좀 볼품없어졌다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 당이 뭔가 처음에는 뭐 15명, 20명까지 거의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난립했던 상황에서 뭔가 좀 국민의힘이 이런 역동성을 이용해서 끌고 가려다가 오히려 홀쭉되면 지금은 좀 오히려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당내 평가는 어때요? 저는 지금 그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고 또 그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했었던 거기에서 이제 생각지 못했었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력 주자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또 당 밖에서는 새로운 후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참 정치가 생물이구나 진짜.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저도 20대 때부터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의 그 기준은 결국은 이제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민심의 추이가 어디로 가느냐. 예컨대 지금 당 밖에서 거론되는 그 후보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디까지 오르느냐가 저는 제일 결정적인 그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다음에 이제 어쨌건 저희 당은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젊은 층의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해서 지금까지 못 봤던 없었던 경선 장치들을 흥행 요소들을 많이 도입했어요. 저는 저희 당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재명 그 전 대표는 벌써 2달, 3달 전부터 막 뛰었는데 이쪽은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그 이벤트 또는 컨벤션을 통해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역동적으로 펼쳐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은 이제 아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빅3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사회권에 진입한 것 같다는 평인데 네. 나머지 이제 그 윤상현, 나경원, 안철수 중에서는 누가 유력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좀 오히려? 더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판이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중에 어떤 분이든 간에 1차에서 컷오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치명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중진급이고 거물급 정치인인데 1차 경선이 또 룰 자체가 국민 여론조사 100%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탈락한다라는 거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오세훈 시장도 이 부분에 중도 하차를 한 부분이 1차 경선에서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이 빅4에 든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이 예전에는 20년까지 막 얘기가 나오면서 경선이 흥행할 거다, 컨벤션 효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 섞인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김이 어느 정도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김이 빠졌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차출론이 막 계속 나오면서부터 이미 경선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것만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 경선에도 마이너스고 한덕수 대행에게도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차출된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지금 진보 진영의 후보가 나오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대행이 이번 대선판에 플레이어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대행직을 수행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없는 것 아닌가 또는 그동안에 해왔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반대되는 그런 행태들 또는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2명 지명한 것 이런 부분 모두 다 중립성 부분에서 대행이 하는 부분 명분에서도 그리고 어떤 법적 타당성에서도 계속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에게 마이너스다 생각합니다. 자, 그 윤지린 대표가 볼 때 국힘 경선 흥행에 약간 좀 김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는 이번 대선 조기 대선 경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찬탄도 아니고 그렇게 반탄도 아니고 또 정치 경력이라든지 광역 단체장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도 확장성이 가장 그래도 있다고 평가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치 고관여층 특히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돌돌 오였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오세훈이 제일 무난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많았던 분이 불출마를 선언하는데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는 사실은 오세훈 같은 정치인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선 경선판이.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어야 했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강성 지지층이 공격을 받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이 민심을 잃고 이 모든 딜레마의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 시장이 나 이번 판은 내 판이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경선은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당히 그 방황 속에 빠지는 느낌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한덕수 카드라는 것이 엄청난 사실 악재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금 이미 타이밍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면 순간 여론조사에서 빠지죠. 그럼 여론조사에서 빠지는 순간 한덕수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비공개 여론조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한덕수 차출 불가피론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잃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나도 그럼 나올게요 경선 나오는 순간 이제 국정을 내팽개치고 대권 욕심에 나와버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길 수 없는 프레임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한덕수 총리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밝혀달라. 불출마면 불출마, 출마면 출마 입장을 밝혀주고 그리고 만약 본인이 경선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선출됐을 때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정당이 원칙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너무 혹시 한덕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면 후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자꾸 유불리만 계산을 하니까 조금 계속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스텝이. 댓글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보수는 불출마하고 결국 보수 참칭 후보만 나오는 건가 이런 걱정하는 의견 주셨고요. 오세훈은 명태균 리스크와 부동산 논란으로 토지 허가제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안 될 걸 알기에 추후 다음 대선 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이철우까지 반탄파가 경선을 이끌겠구나. 자, 아무리 그래도 5대명 확실한 민주당보다야 좀 더 흥행할 것 같다. 유승민은 국힘으로 말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면 안 될까요? 이런 의견. 안철수 뒤를 이어 한덕수가 간을 보고 있는 듯하네요. 이런 의견. 그 다음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백의종군이 아니라 수의종군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명태균 리스크를 좀 거론하는 듯한 언급입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 아까 이제 정치적인 입장도 약간 중도에 걸쳐 있어서 좀 모호하다고 윤진 대표 얘기했는데 그만두면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세요? 두 분 행보 앞으로? 확실한 건 오 시장은 경선뿐 아니라 대선 자체를 출마 안 한다는 그렇죠. 메시지는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내세운 노선 결국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뭐 이걸 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근데 이제 뭐 임팩트는 없었죠. 퇴장도 심심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러니까 오 시장이 저렇게 이제 중간에 주저앉은 배경은 결국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토어제 오락가락 효과도 겹쳐졌을 텐데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하던 당일날 나왔던 갤럽 조사에서 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갤럽 조사는 보기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 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대선 후보를 주관식으로 찍는 건데 오 시장이 꾸준히 4~5% 이상선을 기록하다가 절반으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많이 빠진 걸로 확인이 돼서 내부에서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그러나 이제 갈 것으로 보였거든요. 출마 날짜도 예고했고 사무실도 얻었고 핵심 참모들도 서울시를 그만두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서 좀 뜻밖이었는데 한덕수 추대론이 결정적으로 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 내부 상황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대로면은 못 가도 뭔 소용이 있겠냐. 나중에 가서 또 단일화 얘기 나올 텐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이 이제 불출마 쪽으로 결단을 한. 일각에서는 명태균 건에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뭐 당장의 수사가 뭐 오 시장한테 직접 수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그건 꼭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보도 자료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언급해달라. 이건 경선 불출마지 그 이외의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뒷맛을 남긴 건데 볼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경선이나 한덕수 추대론이나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근데 만약 이 반탄 후보 그리고 이제 한덕수 단일화 이런 게 실제 추진이 되면 좀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덕수 대행 차출론 이 관련된 논의도 이제 함께 더불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친한계 김종격 전 최고위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죠. 여사의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 감독은 친윤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문 의원, 그리고 주연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 과정에 돌입할 것이다. 그 염두에 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대행 출마 부추기는 세력, 패배주의 발로이고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서 철딱선이 없는 짓이다.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특정인 옹립하지 않을 거고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또 발언도 보면 좀 애매모호해요. 권시숙 대변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하고 제일 비슷한 모델은 2002년 대선 때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노무현 그 후보가 노풍을 일으키면서 예상 밖의 그 후보가 되기는 했는데 실제 이제 본선에 돌입한 뒤에는 그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가 크게 앞서갔고 1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몽준 후보까지 나왔는데 정몽준 후보가 오히려 2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후보가 3위 이런 양상으로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조차도 노무현 후보 사퇴하라는 그 요구가 막 분출했었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노정 두 사람이 이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노무현 후보가 됐죠. 단일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대선 전날 그 단일화를 철회하는 또 정몽준 후보가 또 변수가 한번 출렁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본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때를 좀 이렇게 그 연상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어쨌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경선에서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또 단일화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장면 많이 사실 봤습니다. 옛날에 서울시장 때도 박영선 그다음에 박원순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원순 후보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서울시장 때도 그 안철수 오세훈 마지막에 또 이제 단일화해가지고 오세훈이 후보가 됐었던 그런 장면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이건 당위를 떠나서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이 결국 결정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히 저희 당 경선에 들어와서 모든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제 저나 당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출마를 해서 보수표를 뭐 아주 조금이라도 가져간다면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지금도 보십시오.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이나 좀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유승민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그 전 대표께서 이번에 그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사실은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번에 새로 넣은 것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22년에 당헌을 개정을 하면서 당헌 9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원칙적으로는 전당대회까지 해가지고 당헌을 바꿔야 돼요. 근데 다른 주자들은 거기에 동의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께서도 원래부터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재명 그 후보와의 그 양자 대결을 조사를 했는데 김문수, 오세훈, 한덕수,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다 1대1 대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 중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7.6.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54.2. 그런데 한덕수 대행도 사실은 더블 스코어예요. 물론 이제 뭐 후보가 뽑힌 건 아니긴 하지만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홍준표 전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대행이 대선 중립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인데 또 출마한다는 건 또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윤주희 대표 어떻게 봐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프레임 자체가 출마 이꼴 정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께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를 한 2년 하시고 뭐 제야에 계시다가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어쨌든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있고 탄핵소추와는 별개로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60일간 지금 이제 50일도밖에 안 남았죠. 남은 50일 동안 국정을 총괄하고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그 자리에 있는 그렇다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딱 그만두고 나오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안 그래도 강한 이 조기 대선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서 윤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이죠. 한덕수 이꼴 윤석열 대통령의 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도표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을 깰 정도로 어마무시한 어떤 국정의 성과를 보여서 국민적으로 엄청난 감동과 박수를 받는다?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권한대행께서는 정말로 50일의 관리에 충실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올까 말까 하시면은 국민의힘 경선이 완전히 B급 후보의 쭉정이 경선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1단계에서 내부 후보들까지 경선이 있고 이제 2단계에서 한덕수 대행하고의 어떤 그런 그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오늘 관심 끄는 여론조사 나오는 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잠룡간 3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14% 지지율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 45, 김문수 29, 이준석 14%. 물론 이제 11%에서 14%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2030 세대 중도층에서 일정 부분 이제 이준석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그 대선 구도는 아직도 굉장히 그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 정현주 부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부상은 어떻게 봐요? 글쎄요, 저는 이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뭐 이준석 의원이 뭐 부상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갖고 있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자 대결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3자 구도일 때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대선판이 정말 3자 구도가 될지 뭐 이런 것도 전제적인 측면에서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범보수 진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이준석 의원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훨씬 더 큰 화두가 될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경선을 참여하고 있는 그 주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보니까 경선에는 참여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일정상 경선에는 참여 안 하는 건데 그럼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주자로 나온다는 건 결국 나중에 경선 다 해서 내가 힘들게 국민의힘 경선 주자가 됐는데 나중에 기다리고 있던 한덕수 대행과 뭐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런 게 열려 있다라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한덕수 대행이라는 어떤 변수 때문에 김도 다 빠졌고요. 김 빠지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정말 아수라판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진흙탕성으로 분열 속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빨리 발표해 주는 게 좋죠. 명확하게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아니면 할 거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한은 국민의힘 경선판은 사실상 흥행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댓글에 합리적 보수 유승민 없으면 누굴 찍을까? 이런 게 주신 분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왜 맨날 외부에서 찾나? 인물이 그리도 없을까? 이런 의견. 평생 공무원 했던 한덕수 대행 간보기의 달인이다. 이런 의견. 이준석 대통령 가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준석 변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대선 힘이 빠지는 상황이고 이제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도에 가까운 합리적 지지층이 선거를 포기하면은 그 수혜를 이준석 후보가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 국민의힘이 뒤에 가서 좀 힘을 내 가지고 많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준석 그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여론조사만 가지고서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게 경선 끝나보고 예. 선거 전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는 빨리 입장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공정한 대선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 권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눈치 보면서 간 보고 줄다리기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대장을 가져오라는 게 추대장을. 근데 정치에서 추대장을 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꽃가마를 타고 싶다. 아니 그럼요. 그게 말이 됩니까?